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더위가 언제쯤 꺾일까 했는데요. 입추가 지나면 아침 저녁 바람이 다를 거라고 하는데 태풍 때문인지 바람이 다르긴 하네요. 더위도 더위지만 이젠 태풍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올여름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소위 말하는 찜통 더위가 심했던 것 같아요. 매번 이상기온 현상이 있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결국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다는 걸 매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지구의 온도 상승폭이 1.5도가 넘어가면 정말 심각한 수준의 재앙이 닥칠 거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젠 정말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번 태풍이 무사히 얌전히 지나가기를 바라며 광교 원더풀 라디오 문 활짝 열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라디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박물관 이야기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실 나나 박현신님, 명디 김명희님 두 분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시나요? 네. 너무 더워. 그러니까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올여름 제가 유난히 더위를 타요. 제가 이렇게 추위는 못 참아도 더위는 잘 안 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켜는 게 싫어가지고 남편하고 매번 여름이면 티격태격 했는데 올여름은 한마음 한뜻으로 에어컨 켜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더위가 맺어준. 그렇죠. 저도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고 살았는데요. 그 유디님이 오프닝에서 기후위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면서도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이게 네. 악순환이 된다는 그렇죠. 걸 아는데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에어컨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켤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딸내미가 다리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 에어컨을 풀가동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후 위기 영향으로 생태계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과일도 예전에는 남쪽 지방에서 키우던 과일들이 점점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던 열대 과일이 막 재배가 된대요. 패션후르츠를 제가 키우는 걸 사 먹어봤어요. 어머. 패션으로요? 그거 왜 냉동으로만 네, 먹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게 지금 저 경상도 구미 뭐 이런 데서 그걸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사회과부도 기억나세요 혹시? 사회과부도. 네, 사회과부도 네. 이런 거 네. 보면은 뭐 네. 특산물이 어디가 산지고 네. 뭐 무슨 산맥을 근데 지금 요즘은 다 그냥 틀리는 얘기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아요. 무슨 산맥을 기준으로 기후가 맞아, 어떻고 맞아. 막 이런 걸 우리가 우리 배웠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야. 근데 이제 이런 게 지금 다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아무 때나 애들이 뭐 딸기는 그냥 사철 과일 뭐 이렇게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큰일이에요. 그 사회과부도 네. 오랜만에 들어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지리를 잘했어요. 그 지리 선생님을 좋아하는 역시 덕분에 또 그런 이유가 있어야죠. 네, 저희 엄마가 네. 수학 선생님이랑 영어 선생님을 좋아할 순 없겠니? 하셨는데 네. 제가 지리 선생님을 좋아하는 덕분에 이제 지리를 네. 좋아했고 교과서 받으면은 전 사회과부도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도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또 막 신기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알록달록해서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런 저도 것도 책 있죠. 받으면 제일 먼저 그거 펴봤던 기억은 나요. 저도 진짜? 펴보기만 했지 그걸 네. 자세하게 보진 않았는데 왠지 오늘 계속 사회과부도 얘기가 네, 나오는 네. 걸로 네. 보니 나 이제 청촉이 옵니다. 네, 그쵸? 오늘 소개해 주실 박물관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명빈님 촉 너무 좋으세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할 박물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박물관입니다. 지도 네. 박물관이면 그 지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곳일지 궁금한데요? 네, 지도박물관 어떤 곳인지 제가 노래 한 곡 듣고 소개해 드릴게요. 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라디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지도박물관 편입니다. 네, 이제 지도박물관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세요. 아, 그럴까요? 제가 네. 본격적으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도박물관을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그 예전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이제 그때는 제가 학생들하고 체험활동으로 같이 갔던 거라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 챙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정작 제대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도박물관 소개도 해드릴 겸 제가 이제 혼자 조용히 가서 박물관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그러셨구나. 이 지도박물관이 지금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있나요? 이 지도박물관은 뭐 우리 지역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박물관인데요. 네. 우리나라 유일의 지도박물관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수원에 있다는 게. 와. 예, 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국토지리정보원이 크게 앞에 있고 그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도박물관이 있습니다. 저 거기 앞을 왔다 갔다 오고 가면서 국토지리정보원 많이 그 앞을 지나다녔는데 그 안으로는 들어가 보질 못했네요. 저도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볼 생각을 해보질 못했어요. 뭐 정보원 네. 막 이러니까는 우리 왠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광교에서 정말 가깝네요. 네, 그렇죠. 가까워요. 예. 그 지도박물관이 굉장히 크거나 뭐 화려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중앙홀, 또 역사관, 현대관, 그리고 야외 전시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보기 딱 좋아요. 네. 혹시 두 분은 지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지도? 지도? 대동여지도? 저는 좀 신세대니까 구글어스. 네. 와, 제가 원하는 두 가지 답이 다 나왔어요. 그런가요? 네, 네. 대동여지도와 구글어스. 딱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사실은 지도하면은 명디님 세대는 아닌가 봐요. 대동여지도. 아니 이거 이제 얼마 전에 영화로 봐서 제가 이거 떠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대동여지도가 저도 사실은 먼저 떠오르는데 네.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 보물 제 850호예요. 네. 그러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 김정호가 네. 이제 제작했다 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네. 그 조선 후기인 1861년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이 제작한 그 과학적인 지도로 우리나라의 옛 지도 중에서는 가장 정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도가 박물관을 딱 들어가면은 중앙홀이 먼저 딱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그 중앙홀에 이 대동여지도의 실사판이 전시돼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남북으로 6.6m, 동서로 4.2m의 크기의 대동여지도가 딱 걸려 있는데 눈길이 확 바로 갑니다. 와, 이 크기가 뭐 6.6m, 네. 4.2m,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네. 건물의 3층 높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데요. 압도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지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안에 그만큼 또 정말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넣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가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봤는데 정말 세밀하게 표시가 됐어요. 산, 뭐 강, 뭐 네. 강도 한 줄짜리가 있고 두 줄짜리가 있는데 네. 이제 두 줄은 또 배가 다닐 수 있는 강. 네. 와.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 이런 게 또 따로 표시가 있고요. 네. 그 몇 리를 얼만큼을 가면은 또 마을이 있는지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표시가 또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 또 대동여지도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전 지도에는 없던 기호를 사용한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기호. 네네. 그 범례라고 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었죠, 네. 예. 예, 지도를 만드는데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축적, 이렇게 네. 이제 이거 거. 줄이는 거잖아요. 네, 예, 네. 축적, 그다음에 산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등고선. 요거 네. 기억나요. 네. 그리고 이제 방위표, 방위표. 방위 표시, 그다음에 이제 범례라고 하는데 이 범례가 바로 기호예요. 학교 다닐 때 이런 네. 거 지리 시험 문제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기억하시죠? 예, 저도 네.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동여지도를 보면 뭐 병영이나 군영, 또 오늘날의 시청과 같은 동원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사또님 네. 계시는 뭐 이런 것들 같은 관공서나 뭐 병참, 역참, 봉수대 같은 곳들이 이제 기호로 표시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도라는 게 현대로 올수록 그 글씨보다는 기호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이제 표시를 해서 효과를 높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대동여지도가 우리나라 근대 지도의 선구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동여지도가 진짜 이 3층 건물 높이일 그러니까. 정도로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정보가 진짜 많은 건 알겠는데 지도를 보는 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렇죠. 같아요. 그거 매번 네. 볼 때마다 펼치려면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죠. 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도를 보려면 정말 큰 크기긴 한데 이 대동여지도는요. 전국을 남북을 22단 동서를 19판으로 구분해서 떼고 붙일 수 있도록 만든 분첩, 절첩식 지도첩이에요. 그래서 이 22첩의 지도를 필요에 따라서 동서로도 붙이고 남북으로도 붙여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네. 뭐 그래서- 강원도 보고 싶으면 그 근처까지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조각 뜯어 이어면 이제 그걸 이어서 이제 되겠네요.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실제적으로는 한 첩씩 뗄 수가 있고 그게 이렇게 병풍처럼 접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병풍처럼 쌓아 접으면 그 크기는 서책 우리 옛날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 서책만하게 작은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이게 22권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휴대하기도 편했다고 해요. 와 정말 그러게요. 우리 조상님들은 진짜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아직 그 지도박물관 중앙홀에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네. 역시 직접 다녀오셔서 네. 그 감동을 느끼셔서 그런지 네. 대동여지도 이야기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또 직접 가서 보고 오니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나나님은 대동여지도 얘기하셨고 이제 네. 명디님은 구글어스가 떠오른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중앙홀의 대동여지도 위쪽에 이렇게 천정이 뚫려 있는데 그 위쪽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인공위성 모형이 또 설치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예전처럼 이렇게 평면적인 지도가 아니라 왜 구글어스 보시면 입체적이고 되게 생생하게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동여지도 위에 그렇게 검색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드는 인공위성이 있는 걸 보니까 왠지 이렇게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리고 이 지도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내비게이션부터서 뭐 배달 앱이라든가 뭐 교통 편의를 위한 앱 뭐 등등이 있는데 이거에서 기본은 지도가 그렇죠. 제일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런데 유디님은 네. 성인이니까 네. 혼자서도 박물관을 자세히 보실 수 있지만 아이들하고 가려면 부모님들이 또 법례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그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 지도박물관에서 하루에 2번 해설사님하고 함께하는 여름방학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셔요. 네. 지금. 네. 저도 제가 뭐 이렇게 찾아서 읽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그 해설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전시 해설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특설 프로그램인데 이제 시작한 지는 조금 됐어요. 이제 네. 7월 17일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8월 25일 금요일까지 6주간 운영을 하는 거고요. 네. 주말하고 공휴일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뭐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이렇게 2회차로 네. 해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최대 인원은 30명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 맞춰서 이제 그 국토지리원 정보원에 지도박물관 중앙원 그 대동여지도 앞에 이렇게 딱 모여 있으면 해설사님과 같이 지도의 역사 또 우리 영토 뭐 미래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관람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해설을 들으니까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렇죠. 네.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그렇죠. 이 방학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도박물관 애들 데리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도박물관에 대동여지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죠? 당연하죠. 네. 또 주의 깊게 보신 지도가 있을까요? 네, 이제 박물관 바닥에 보면 중앙홀서부터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주황색, 오렌지 색깔로 화살표가 표시가 돼 있어요. 네. 그걸 따라서 이렇게 보라고 동선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네네. 이제 물론 저는 그걸 과감히 무시하고 아,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인 걸 알리는 지도를 찾아야겠다. 사실은 그거 생각하고 갔었거든요. 네, 역시 유디님 다우시군요. 네, 그래서 이 중앙홀에서 이제 맨 왼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곳이 역사관인데요. 네. 이 역사관을 들어가면은 뭐 우리나라의 고지도, 또 일본의 고지도, 또 서양의 고지도 등 다양한 고지도 등이 전시대가 되어 있고요. 네. 언제부터 그 동해 또는 한국해 라고 표기가 됐는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판넬도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표기된 이제 지도들도 볼 수 있고요. 네. 제가 여기서 그 지도가 뭐다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해드릴 말씀은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거 일본도 자기들이 얼마나 모순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알면서 우기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정말 말 섞고 싶지도 않은데 일본은 일부러 독도를 이제 분쟁 지역화하려고 우기는 거예요. 이 이제 독도를 일부러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이걸 이제 국제사회가 독도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서 해결하는 게 좋다. 이걸 좀 판단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이 주장을 더 강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를 통해서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진짜 할 말 아닙니다. 내가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일부러 국제적으로 시끄럽게 해서 독도를 한국도 일본 땅도 아니야 이런 결정만 나와도 일본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영해, 영공 이거는 단순한 그냥 영역 표시가 아니에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 안보적,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동해에 있는 작은 섬 독도가 사실 한마디로 보면 이게 보물섬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해저 자원, 뭐 수산업 을 가치가 가치를 어마어마하다고 따져보면은 하던데. 거의 150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게 전쟁이지만 네네. 이 전쟁을 생각하면요. 러일 전쟁 생각해 보세요. 1904년에서 5년에 일어났던 그 러일 전쟁을 생각해 보면 이 섬에서 대륙으로 진출을 하든 뭐 물론 또 반대로 대륙에서 이 바다로 나가고 싶을 때 이 독도가 이 군사 안보적으로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정말 우리가 뭐 이건 상식적으로 딱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유디님 역사 이야기 나오면 막 흥분하셔요. 그렇죠? 네, 자, 맞아요. 하셔야 됩니다. 워하시고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죠. 네, 그럴까요? 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라디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지도 박물관 편입니다. 네, 지도 박물관도 그렇고 또 어떤 박물관이든 거기에 전시된 전시물들을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안에 담긴 의미라든가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관람하시면 박물관이 정말 재미난 곳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네. 뭐 지도 박물관도 그렇고 이름을 보면 뭐 하는 건지 알 것 같아. 뭐 맞아요. 지도 전시하고 네, 뭐 그렇겠지. 지도 이거 만들어 아니고. 주는 거겠지.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미리 짐작해서 내가 다 아는 거고 뭐 별로 네, 재미없을 거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물론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을 미리 갖지 말고 네. 전시물 하나하나를 보고 또 전체 스토리텔링을 보면 정말 재밌는 곳이 박물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한 권의 책을 입체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펼쳐놓은 곳이 박물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 정확한 네. 표현이세요. 네. 맞아요. 네. 유디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지도박물관도 꼭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물관 이용 안내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지도 박물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에 위치해 있고요.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입장은 4시까지 해주셔야 그렇죠. 되겠죠.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 잠시 휴관이에요. 그리고 1월 1일 설날 추석만 휴관입니다. 월요일은 월요일은 네, 그렇죠. 1월 1일 설날 추석만 빼고는 연중 무휴입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해설 얘기 앞에 이제 해설 프로그램을 지금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혹시 해설을 듣고 싶으시면은 그 프로그램을 놓치셔도 지도박물관 사이트에 예약 캘린더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셔서 예약을 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방학 중이라 상시로 10시, 2시 이제 이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데 이 프로그램 기간이 끝나도 상시 해설은 없지만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해설사님의 해설을 들으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약은 한 달 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기억해둬야겠어요. 그러게요. 이 지도박물관이 중앙홀부터 역사관, 현대관, 뭐 야외 전시장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야외 전시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갔던 날이요. 네. 정말 뜨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가셨나요? 야외 전시장을 갈까 말까 정말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나갔습니다. 와, 살신성인이네요. 양산을 받쳐 들고 이제 갔는데 야외 전시장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지도 제작의 성각자인 고산자 김정호 선생의 동상이 있고요. 네. 또 세계의 위치 기준인 그리니치 천문대로부터 우리나라 위치의 기준을 설치한 경의도 원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통합 기준점, 또 중력 보조점 등이 있고요. 여러 가지 그 GPS 관측 시설이라던가 각종 측량 시설의 모형 같은 것들이 전시돼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아이들도 덥다고 안 나간다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땡볕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대한민국 경의도 원점을 보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은 그러면 실내에 있으라고 하고 네. 이제 부모님들이 다녀오셔서 와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해주면 아이들도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 지도를 통해서 과거하고 또 현재도 알 수 있지만 미래 세계를 예측하고 또 거기에 맞는 지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것들도 혹시 볼 수가 있을까요? 아, 네, 볼 수 있어요. 네. 그 역사관을 지나서 이제 현대관 안에도 다양한 지도 제작법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네네. 끝에 또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전시가 돼 있는데요. 예. 이제 당연히 미래에는 또 더 다양한 지도가 필요할 텐데 그렇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화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럴 때는 그냥 지금 쓰는 지도가 아니고요. 정밀 지도라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밀 지도는 이제 현실의 도로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정보들을 3차원으로 구축한 전자지도예요. 네. 그래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5년부터 구축을 시작했고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내용들이 전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 또 정밀 지도를 이용한 자율주행차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막 이제 설명도 하고 이런 강의도 하는데 우와. 또 이제 이 지도라는 부분을 네. 좀 제가 또 간과하고 있었네요. AI 얘기만 하고 네. 지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본의 지도. 기본이죠. 그렇죠. 네. 이 지도가 우리 생활에 때려야 뗄 수가 없는데 이 지도의 역사, 현재, 미래를 다 돌아볼 수 있어서 아이들하고 진짜 지도박물관도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좀 재밌는 게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박물관을 가기 전에 검색을 하잖아요. 네. 저도 지도박물관 가기 전에 검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도박물관은 갔다 와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재밌는 걸 더 많이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제 해설사님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네네. 이제 집에 와서 그 국토지리정보원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이제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구글어스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뭐 추억의 장소를 찾아서 연도별로 어떻게 막 변했는지를 보면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네. 이제 우리 아까 전에도 이 지도가 우리 실생활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나나님이 뭐 배달 앱이라던가 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런 위치 기반 서비스 앱을 만약에 개발한다 이런 걸 가정하면 어떤 지도를 다운받아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뭐 맞춤 지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베이스를 그 사이트에서 뭐 받아볼 수 있다던가 이래서 오히려 이 지도박물관을 다녀와서 또 재밌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국내 유일의 지도박물관이 수원에 있습니다. 꼭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역사 얘기 때문에 좀 흥분하고 예, 좀 그렇긴 했지만 오늘 제가 이제 지도박물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과 또 어떤 재밌는 박물관을 가볼지 기대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함께 오늘도 해주셔서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지도박물관도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관통한다는 태풍 카논 때문에 온 나라가 초비상 상태인데 남해에 상륙한 카논의 피해 상황이 벌써부터 속보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대비는 해도 해도 모자르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 없이 특히 인명사고 없이 지나가길 바라며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광교 원더풀 라디오의 유디 유연숙이었습니다.